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앨런 무어와 저 사람이 데이비드 로이드의 이제 V4 벤데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앨런 무어와 데이브 기븐스의 왓치맨 얘기를 할 겁니다. 제 인생에서 한 5개 정도 있는데 난 이 작품 진짜 최고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작품 한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왓치맨이에요. 최고죠. 솔직히 그러니까 아키라도 들어가고 당연히 아키라, 불새 그리고 왓치맨 그리고 다른 건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완성도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렇게 작품들이 있는데 드디어 왓치맨을 하게 됐고 우리 이거 1회 할 때부터 아니 1회가 아니라 진짜 매회 나왔어요. 진짜 매회. 처음에 이 방송 합시다 하고 그때 기생수. 이게 언제 이 방송이 언제 만들어진지 혹시 기억나세요? 치킨집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정 치킨집.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 하고 마지막 빅토리. 토크쇼. 아 맞아. 그때가 그때였구나. 2019년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터지기 진짜. 그래서 그때 처음 딱 시작했고 가을. 이제 막 더운데 약간 이제 가을 될 때. 토크 끝나고 나서 테라스에서 치킨 먹었잖아. 벌써 그렇게 됐네. 시간이. 그 사이에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그때 처음부터 왓치맨은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 라고 얘기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임나원 작가님은 이번에 왓치맨 처음 보신 거죠? 네, 전 처음 봤죠. 근데 갑자기 안경까지 끼셨네. 아니 그냥 이제 안 보이세요? 끼면 안 돼요? 이제 요즘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여기가 어둡네요. V4 베네타는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V4 아니에요. 베네타 할 때 안경 안 끼죠. 아니에요. 근데 왓치맨 이번 기회로 처음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 회차마다 늘 이제 좋은 만화를 언급할 때 훌륭한 만화를 언급할 때 항상 이제 두 분께서 언급했던 만화여가지고 되게 기대하면서 읽었어요. 최준 작가님 그럼 아까 처음에 죄송한데 근데 엄청 쉽진 않았다고. 아, 네. 읽는데 물론 저번에 인카를 읽어가지고 이런 느낌의 류는 좀 이제 각오하면서 보긴 했는데 되게 읽는데 정말 좀 힘들긴 솔직히 진짜 좀 힘들었고 네 약간 힘들었는데 근데 V4 벤데타보다는 훨씬 더 몰입감이 좀 빨리 들어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약간 저는 한 2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2-3번 읽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시선 흐름이 사실은 만화적인 시선 흐름이 되게 좀 이렇게 빠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순서대로 읽히고 잘 보긴 하는데 이게 빠르게 전개했다가 느리게 읽게 완급 조절을 일본 만화처럼 한다기보다는 약간 서정적이거든요. 나열돼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좀 아쉽죠. 최준 작가님은 2007년 그때 처음 만나신 거고. 그렇죠. 2008년인가 2007년인 그때 나와서 봤는데 아까도 긴 얘기 좀 하긴 했지만은 저는 뭐 이게 만화를 공부하면 할수록 되게 놀라는 만화고 이게 어쨌건 뭐랄까 또 반대로 이 글 쓴 사람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만화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한 인간이 살면서 모든 걸 다 잘하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몇 명이 있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 미야자키 하야오도 그런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맞아. 네. 왜냐면 아까 예전에도 제가 긴 얘기했지만 나우시카 같은 걸작 만화와 위대한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하면서 지브리 설립하고 결혼하고 맞아. 애 낳고 리빙 레전드. 노조를 만들고 토요일마다 하수구 쓰레기 청소도 해. 맞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뭐 그 개인의 삶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왓치맨 그런 거잖아요. 왓치맨에 있는 기호들과 기표들 그리고 그 심층적인 서브텍스트들은 모르겠어요. 와 그림 공부하면서 그런 인문학적 소양까지 채워가면서 한 개인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잘 상상은 안 돼요. 예.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거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놀랍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키라도 그런 맥락에서 대단하고 다시 없을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능하다는 느낌은 있거든. 밸런스 게임을 하면은 왜냐면은 그림은 어시를 시키면 되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진 좀 않아가지고 엄청 짜여져 있어서 좀 약간 다른 느낌이. 저는 그러니까 만화 공부하기 전에 왓치맨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당연히 일본 만화가 우리한테 많이 수입되니까 그쪽이 더 친숙하죠. 그래서 그런 류의 만화를 보다가 공부를 좀 시작하고 하다가 계속 저 똑같아. 누가 나한테 계속 왓츠맨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너희만 그 그래픽 노블 얘기하면 그걸 봐야 된다. 그리고 왓츠맨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왜 샀냐면 이 책이 나온 연도가 내 생년이랑 똑같아. 아하.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막 기념으로 약간 뭔가 느낌. 기억하기 쉽고 그래서 뭔가 연결되잖아. 상징적인 느낌으로. 나한테는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를 두 개를 같이 샀죠 한꺼번에. 근데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이제 오늘 얘기할 건 아니지만 보면서 이 만화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배트맨 영화들이 여기서 다 따왔구나. 그 감수성부터 시작해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건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고 요거는 보면서 똑같은 느낌에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골 때린다. 골 때리는데 보면서 뭔가 계속 나한테 뭔가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알듯 말듯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똑같죠 솔직히 처음부터 이거 보고 우와 하고 한번 다 깨달을 정도면 쉽지 않아. 그거 구라예요 그런 거는. 솔직히 처음 보고 말- 알겠다. 저도 이게 저는 되게 비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름 안 돼. 만화 좋아한다고 느꼈는데 재미가 없어. 오, 난 스스로 내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인간이길 바랬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 뭐지 이제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학생 가르치다 보면 제일 좋은 게 내가 스스로 공부되는 게 있어요. 정리되고 그러면 제가 한 회차 시즌 지날 때마다 왓치맨이랑 불새를 꼭 봐요. 그러면 그때마다 보이는 게 다르고 맞아요. 그때마다 젖어 들어오는 패배감. 진짜 고행하시는 분은 여기 있었어. 아니, 근데 딱그 옆에 두고 계속 보는 만화죠. 옆에 두고 불새도 그래요. 뭔가 공부 또 가르쳐야 되니까 나도 따로 공부하게 되니까 하고 나서 보고 나면 이거 뭐야 씨 이러면서 난 작가도 아니야 막 이러고 막 그 불새 볼 때는 한 50년 작품한테 뼈맞고 있고 내가 막 이런 기분이 들었던 그런 작품인데 드디어 오늘 왓츠맨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스토리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뒤에 나오는 뭐랄까 그 전개되는 스토리는 얘기하면서 하기로 하고 기본 기조에 대한 것만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20세기 초중반 범죄자들을 잡는 자경 단원들 즉 히어로로 활동하던 자들의 모임이 미닛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 히어로들이 모여서 결성했던 크라임 버스터즈라는 법과 국경의 제재 없이 무법자처럼 미국을 누비고 다니며 활동하던 모임이 있었고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들의 활동이 부담스러워진 정부는 결국 그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1977년 킨 법령을 제정해서 그들을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그중 살아남은 대다수의 히어로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은퇴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정부와 계속 연결되어서 뭔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던 1985년 1대 히어로 모임인 미닛맨과 2대 히어로 모임인 크라임 버스터즈에서 모두 활동했고 킴 법령 이후에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던 코미디언이 히어로 명의 코미디언입니다. 이 코미디언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도시를 기점으로 정부의 수배를 받으며 몰래 자경단원으로서 활동을 해오던 로우셰크는 보통의 살인사건인 줄 알고 뒷조사를 하던 중에 이번에 살해당한 사람이 자신과 함께 크라임 버스터즈에서 활동했고 킴 법령 이후에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일을 했던 히어로 코미디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한 명 한 명 은퇴한 크라임 버스터즈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아직 살아있는 과거의 동료들을 한 명씩 찾아가 이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왓츠맨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왓츠맨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하고 닉슨이 여전히 대통령이고 냉전 시대의 불안과 절대자에 관한 공포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단순히 히어로를 암살하려는 것이 아닌 인류를 재구성하기 위한 음모를 함께 제시하면서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을 어울리는 그래픽 노블을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 되었고 이 작품은 데이브 기븐스와 앨런 무어가 만든 작품입니다. 어떠셨어요? 임나훈 작가님? 저요? 뭐 처음에는 솔직히 읽기 너무 힘들었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처음부터 그 가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운 느낌이 사실 초반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처음 완독했을 때는 알긴 알겠는데 좀 모르겠는 상태?
왜냐면은 뭐지 여기에 알긴 알겠는데 모르겠는 상태로. 약간 알듯말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중첩된 제가 상태. 네 그래서 2번 양자 역학적으로 봤네요. 맞아 약간 그런 거죠. 약간 그래서 2번 다시 한 번 더 읽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냥 훑어서 한 번 더 봤는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잘 봤어요. 뭔가 되게 생각나는 많은 그 DC 뭐 그- 영화나 만화 같은 것도 생각나고 아니, 실제로 그 이게 그 이제 현대 그래픽 노블로 넘어오는 기점이었는데 이제 다크나이트 리턴즈랑 이거랑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전복하는 개념. 전복시키는 거죠. 원래 모든 그 어떤 상징, 문화 체계를 전복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최근에 한국 대중 매체 안에서 약간 일종의 그 여성 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젠더 문제 같은 거.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그 남성 중심적인 서사들을 전복하는 개념에서 넘어오는 어떤 그런 단계인데 뭐가 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히어로는 무조건 오라. 그러니까 이 왓츠맨이나 다크나이트 리턴즈 이전에는 상상이 안 되는 거야. 히어로가 뭐 나쁜 짓을 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버트 크럼이 그 되게 센세이션 했던 거는 히피 문화랑 연결되면서 화이트맨 만든 사람. 그렇죠. 예. 그 뭐냐 화이트맨? 화이트맨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예, 어쨌건 로버트 컴 그 화이트맨도 있고 뭐 아메리카 어쩌고랑 그것도 있죠. 맞아요. 카프카도 있었고. 근데 그 로버트 크럼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넘어오면서 히피 문화랑 연결되면서 그 반전 문화랑 하면서 뭐가 썼냐면은 그 미키 마우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상징인데 미국의 상징인데 그런 동물 캐릭터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보면은 그 로버트 크럼 만화에는 누가 봐도 미키 마우스인데 미니 마우스랑 막 섹스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는 되게 센세이션했거든. 이게 전복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왜냐면 베트남,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미국이 절대 권력이 아니다라는 역사 한복판. 베트남에서 패전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PTSD가 사실 반영된 모든 영화, 게임, 뭐 소설, 만화에까지 다 영향 끼친 거지. 근데 그거를 이 앨런 무어랑 데이브 김에서 그걸 이제 그 히어로물을 했는데 당연한 거지만은 뭐 판가 문제도 있을 거고 사실 이 당시에는 아마 이게 DC게 아니었을 텐데 버티고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코스였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나이트 오울 여기 나오는 있잖아요. 그 부엉이. 네. 걔는 배트맨. 그죠. 그리고 오지멘디어스가 약간 아이언맨 같은 그런 느낌, 서브, 그 맨하탄이 약간 슈퍼맨 같은 게 있고 사실 그거를 전복하는 과정이었어. 여기서 그래서 유일하게 사실 새로운 캐릭터가 누구냐 로어셰크지. 네. 사실 로어셰크가 그래서 항상 의외로 상위 10위 안에 들어요. 미국에서 히어로 투표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왜냐면 얘만 되게 독보적인 그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게 있거든. 그리고 이 작품에서 나레이션 나오는 건 2명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뭐 이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우선 성일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각자 인상 비평을 지금 했으니까 그냥 인상 비평 우선 가볍게.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히 조직해서 할 수도 있구나. 특히 지금 완전판인데 이게 왓츠맨 디럭스 에디션 네. 완전판인데 64, 65페이지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제가 예전에 설명했었던 이게 된다고 씨발 이러면서. 근데 그 장면이 지금 몇 페이지죠? 64, 65. 65. 제가 예전에도 질문했었잖아요. 왜 저렇게 돼 있나? 저기 이제 그 칼라가 엇갈려 있잖아요. 코미디언이 이제 막 저게 보면은 1번, 2번, 3번 칸이 칼라가 주황빛이었다가 남색이었다가 주황빛이었다. 다시 또 남색이었다 주황색 엇갈려 있는 칸이잖아요. 배색이. 근데 보면은 그러면은 현재와 회상 이게 아니고 과거 다 과거 회상이야. 맞아. 실시간 선형성 1, 2, 3번, 4번 칸이에요. 그렇죠? 1번 칸 A 칸, 2번 칸 B 칸 이게 아니고 1, 2, 3 그냥 선형적이에요. 근데 칼라가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마치 인쇄가 잘못된 것처럼. 근데 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로우셰크가 아니지 코미디언이지. 코미디언의 내부 감정 얘기하는 게 뭔가 어두운 자기의 그 내부 감정 얘기하는 보면 남색이고 컬러가. 그리고 그냥 평소에 본인이 지금 이게 범죄자 집에 찾아가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네. 코미디언이 집어넣었던 범죄자.
얘 집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주황색은 그 이 범죄자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코미디언 모습을 볼 때 이 주황색이에요. 그 범죄자 시점으로 봤을 때 항상 세 보이고 뭔가 다 귀찮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할 때 그 모습이고 여기 보면은 뭔가 그 처량해 보이고 뭔가 평소에 알던 코미디언이 아닌 행동을 할 때 보면은 남색이다가 마지막 컷에 이제 그게 결합되면서 로우셰크 얼굴로 뒤집어 돼서 빠지죠. 뭔지 알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나온 작가님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근데 어쨌든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근데 그렇게 생각하긴 했었는데 네. 그냥 오히려 단순하게 네. 그냥 미학적으로 네. 그렇게 아예 설정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미장센적인 부분도 있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물론 근데 약간 왜냐면 저는 이제 읽었는데 대사가 그러니까 뭐 원문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사를 보면은 뭔가 같은 것 같거든요. 사실 뭔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느끼기엔 또 그랬어가지고 이게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저는 사실. 이건 약간 순수 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할 여러 가지 중에 순서가 좀 앞당겨 온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왜냐면은 이 얘기하려면 되게 앞에 해야 할 몇 가지 이야기인데 우선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시작되는 때도 똑같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근데 별개 문제고 이게 뭐냐면은 불안과 공포에 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가 좀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아까 인수 작가님이 되게 잘하셨어. 근데 뭐냐면 우선은 이게 이 왓치맨을 읽을 때 항상 어떤 개념을 생각했냐면은 독자가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만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랙티브한 만화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인터랙티브한 게라는 게 뭐냐면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만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칼라가 다르게 배치됨으로써 그냥 단지 이것만으로 되게 불편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보는 동안 우선 불편해 다 떠나서 1차원적으로. 그리고 2차원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대사들과 사건에 따라 맞춰서 색깔을 변화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코미디언이 여기서 어떤 역할이죠? 이 어떤 작품에서 예.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그렇죠. 파괴하고 지 마음대로 불안의 상징이야.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불안 요소를 만들어 끊임없이. 음. 결과적으로는 오지멘디아스가 이제 큰 역할 하지만 네. 안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자 이거를 이게 뭐 이거 스포는 상관없고 이거 스포는 어차피 하는 거니까. 네.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45페이지를 봐야 돼. 145페이지를. 디럭스 에디션이에요. 145 이게 당연히 아까 앞서 얘기했던 모든 챕터의 첫 장면은 클로즈업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수면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지. 수면에서 비치고 있는 무언가의 어떤 이 좌우대칭도 이따가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좌우대칭이잖아요. 다. 그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도 이 장면은 어때요? 근데 이 장면도 비슷하죠. 비슷하잖아. 누군가가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고 1, 2, 3번 현재야. 다 현재. 그냥 현재를 나열한 칸인데 컬러가 다 달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넘겼더니 또 계속 이어져. 근데 이 장면은 약간 읽기가 힘든 게 아까 전에 코미디언과의 그 회상하는 장면은 그 코미디의 심정이 연결돼가지고 뭔가 이해가 가. 근데 이거는 그냥 평범한 장면이야. 우선은 지금 봤을 때 그렇잖아요. 자 봐봐요. 지금 또 계속 3페이지 연속으로 이어져. 그러다가 이 그 남자 있잖아요. 그 용의자. 네. 얘가 이제 로우셰크가 나중에 계속 물어보는 애잖아. 냉장고 문을 왠지 열어. 왠지 왜 열 필요도 없는데 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만화적인 거예요. 이것도 연출을 여는 건데 조명 때문이에요. 조명. 그 냉장고 조명이에요. 어쨌건 여기까지 뭐가 있냐면 문법이 계속 보색 대비로 연결돼요. 그렇죠? 네. 주황, 보라, 주황, 보라, 주황, 보라, 주황, 보라. 그러다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뒤에 있다 하고 나서 넘겼더니 거기에 로어셰크가 등 뒤에 서 있어 갑자기. 자,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컬러가 바뀌죠. 컬러가 다시 바뀌어요. 바- 일정해져요. 일정해져. 바뀌어. 근데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컬러가 어떤 컬러야? 또 보색? 보색인데 그 보색이 뭐야? 한 화면에 같이 있잖아. 네네.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서 있던 색감은 뭐냐면은 색이 나눠져 있어. 칸마다. 주황과 보라가 나눠져 있어. 뭐냐? 불안해. 음. 실체가 없어. 불안이란 건 뭐냐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독자는 이거를 뭐냐면은 뭔가 인쇄가 잘못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읽어요. 이거를. 그리고 무의식 쪽에 체험하게 돼요. 근데 뒤에 있다라고 로우셰크의 기호가 있는 걸 펼친 순간 어떻게 되면 그 불안이 해소는 돼. 공포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공포라는 건 실제가 드러나는 순간 공포가 되거든. 그렇잖아. 근데 그게 칼라적으로 어떠냐?
아까 나눠져 칸을 통해서 비선형적으로 칸은 선형적이지만은 이미지적인 거는 비선형적으로 나눠져 있던 주황색과 보라색이 한 화면에 들어오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굉장히 만화에서만 할 수 있는 연출인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네. 제가 아까 그리고 인터랙티브하다고 했잖아. 앞서서는 괜히 왠지 계속 불안하게 봐야 돼. 그러다가 실체가 들어간 순간 불안이 공포로 바뀌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불안을 야기시킬 때 보색 대비. 근데 그것이 실체가 드러날 때는 실체를 오히려 보여줘야 되니까는 그것이 합쳐지는 상태.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잘 봐봐요. 그 디럭세이션 227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볼게요. 이 색깔의 얘기가 먼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앞서서 할 얘기는 되게 많아 원래. 자 봐봐요. 제가 얘기를 잘못 꺼냈네. 자 끊임없이 이들이 이 작가가 계속 보여주는 노출된 게 하나가 이제 칼라요. 칼라를 함부로 쓰지 마라. 쓸 거 아니면 그냥 흑백으로 해라. 정복감만 올라간다. 보는데 방해된다.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자 여기서도 봐봐요. 어때요? 색감이 어때? 색감. 첫 번째 칸은 어때요? 저 번째 칸이요? 약간 뭐 보랏빛. 네, 비슷한 자 색감. 두 번째 칸은 뭐죠? TV. TV인데 TV 속 색깔이 어때요? 비슷한 계열이죠. 비슷한 계열이 아니지. 아니에요? 자 봐봐요. 붉은 계열 아니에요? 자 봐봐요. 틀렸어. 2번, 4번, 6번 컷은 TV야. 네. 이 색깔은 피부색이 어떻죠? 피부색이 피부색이잖아. 네. 그렇잖아. 그쵸? 네. 그냥 현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야. 그러면 좀 설명을 쉽게 앞에 보면은 여기 그 226페이지에 네 번째 칸을 보면은 어떤 보랏빛 조명 속의 인물들이 있고 저 너머에 있는 TV의 화면 속의 인물들은 정상 색깔이잖아. 네. 자 봐봐요. 다시 돌아와서 227페이지에서 현실은 비정상적인 색이야. 조명이야. TV는 뭐죠 근데? 현실이에요 비현실이에요? 현실적인 색깔. 아니 TV라는 기호는 현실이에요 비현실이에요? 비현실죠. 비현실이잖아. 비현실. 근데 비현실 속에 있는 화면은 어떤 색이죠? 현실 색깔. 현실적인 색깔인 거야. 자 봐봐요. 무슨 말이냐? 여기 되게 다층적인 게 있는데 우선은 칸이 좌우대칭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좌우대칭으로 돼 있어. 그렇죠?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고 X자 모양으로서 엇갈려 있단 말이야. 좌우대칭으로. 그렇죠? 자, 되게 이상하지. 현실은 비현실적인 색감이고 비현실 안에 있는 TV 속에 있는 색감은 현실이야. 자, 이건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뭔가 경계가 모호한 거잖아. 허물어지는 이 느낌. 만화의 주제가 뭐죠? 왓츠맨. 감시자는 그래, 누가 감시자들은 감시하냐. 누가 감시할 것이냐. 즉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물어보는 만화 이 만화. 음. 너한테는 뭐가 더 현실 같아? 그리고 이 장면이 어떻게 보여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넘기면 칸이 어떻게 되죠? 한 번씩 더 쪼개져요. 쪼개져. 다 쪼개지는데 뭐냐면 당연히 이것도 좌우대칭이야. 자 여기는 현실이에요 비현실이에요 이 장면은? 이거는 약간 비현실. 비현실이죠. 꿈이니까. 자 색감이 어때요? 현실적인 색깔. 현실적인 색깔이잖아. 자 비현실 속에 있는 색깔들은 다 현실이야. 아까 TV 속에 있는 색깔처럼. 그렇죠? 근데 꿈에서 깨는 순간 어떻게 돼? 비현실로 돌아와. 자 너는 계속 물어보는 거야. 뭐가 더 현실적이고 뭐가 더 비현실적이야?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안 일어나는 것. 네가 상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는 제대로 판단하고 있어? 감시자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어? 너는 이 미디어와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자 이 나이트 어울이 깨어났어.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손으로 잡아서 이제 키스를 해.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그 폭발하는 장면, 꿈 장면이 있어. 네. 꿈 장면은 당연한 거지만 현실적인 색깔이야. 그리고 배치되어 있는 게 어디냐? 이 칸의 한가운데야. 좌우대칭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너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여? 비극으로 치달을 것 같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사랑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시 여기서 이제 얘기를 꺼낼 게 있어. 자, 좌우대칭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는요, 제가 가장 되게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 만화는 기본적으로 야 독자야 미안한데 진짜 좀 세게 얘기하면 무식하면 보지 마 이런 만화예요. 그러니까 세게 얘기하면 너가 정말로 열심히 보잖아? 그럼 진짜 재밌을 건데 진짜 대충 볼 거잖아? 그럼 진짜 재미없을 거야. 라는 만화야.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좌우대칭.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뭐냐? 로어셰크. 자 로어셰크의 코스튬을 봐야 돼. 우리 마스크를 봐야 돼.
자, 로셰크의 코스튬은 어떻게 돼 있죠? 로셰크를 상징하는 코스튬은 뭐야? 그 어릴 그 흰천에 약간 양쪽 무늬가 있죠.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거죠. 자, 데칼코마니죠. 자, 데칼코마니가 나오는 장면이 있죠. 뭐냐면은 챕터 6번째 챕터 179페이지야. 자, 이거는 뭐냐면 로샤르스트 테스트예요. 그렇잖아. 데칼코마니 테스트. 뭐냐? 정신 이상이나 불안한 사람한테 이걸 테스트함으로써 너한테 뭐가 보이냐고 하는 사실 옛날 테스트예요. 이건 이런 거 지금은 사실 효과적이지 않아. 근데 이 로셰크잖아요. 얘가 실제로 로셰크한테 이 정신 담당 의사가 물어봐. 이 데칼코마니가 너한테는 어떻게 보여라고 했더니 사실 얘가 떠올리기를 이것도 시적이죠. 머리가 깨진 두개골이 깨진 개가 떠올리는데 나비라고 대답해. 예쁜 나비. 자, 이거 자체가 이미 주제야. 뭐죠? 너는 제대로 보고 있어? 감시자들의 감시자. 넌 제대로 감시하고 있니? 미디어 얘기이기도 한 거야. 자, 너가 볼 땐 이게 나비고 제가 볼 땐 두개골이 깨져 있는 건데 너가 그걸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네. 여기서 주인공 이름이 뭐죠? 로셰크. 로셰크잖아요. 이 테스트 이름 뭐라고? 로샤르스트 테스트예요. 이건 아나그램인가? 언어를 조합해서 하는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 아니에요. 애니어그램은 네. MBTI 같은 거고 아나그램이라고 해서 맞아. 그 문자를 조합해가지고 철자나 그런 기표를 걸 만들어내는 조합하는 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로샤르스트 테스트. 이거 아나그램이에요. 근데 잘 봐봐요. 그러니까 네오 같은 거지 매트릭스에. 네오는 더 원이라는 그러니까 ONE를 조합해가지고 NEO가 돼서 네오거든요. 트리니티도 그래. 삼위일체를 조합해서 만든 게 트리니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왓츠맨에서 로셰크라는 거는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는 로셰크를 끊임없이 따라가야 돼. 이 작품 내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보게 되죠? 로셰크에? 네, 지금은 이 챕터에서 내면의 이야기를. 아니 전체 이야기에서 로셰크에 뭘 보게 돼? 우리는 이 만화 내내. 심연이 아니죠. 나레이션만. 아니 표면적으로 로셰크의 코스튬. 로셰크의 코스튬 우린 끊임없이 봐야 돼. 이 만화 내내. 모든 그게- 칸들이 데칼코마니처럼 그치. 나와 근데 있고 그 구성되어 복면에 있는데. 있는 잉크가 어떻게 되죠?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잉크잖아. 맞아요. 말할 그렇잖아요. 때마다. 그 말은 뭐야 사실은. 제가 이 만화가 뭐라 그랬죠? 독자와 이 작가가 인터랙티브하다 그랬잖아. 로셰크를 통해서 뭘 하는 거야 독자한테.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고. 입 아니 작가가 로셰크를 통해서 지금 뭘 하는 거야 독자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로셰크는 뭐라고 아나그램적으로? 로샤르스트 로샤르스트 테스트라고.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있다. 테스트하는 작가가 거야 독자를.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 끊임없이 만화 내내 로셰크를 통해서 데칼코마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꾸 너는 제대로 보고 있냐라고 자꾸 묻는 물어보고 거야. 있는 거구나. 어떤지 알겠어요? 그래서 로셰크인 거야 이름이. 이 그 테스트를 아나그램 하면은 그쵸. 로셰크니까. 그러면서 봐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로셰크의 가면을 봐야 돼. 바뀌어가는 데칼코마니를. 그쵸? 네. 넌 어떻게 보여? 넌 제대로 보여 이 장면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지멘디어스가 진정한 히어로 같아? 악당인 것 같아? 그걸 자, 판단하는 거에 자, 대해서. 더 나아가 칸 구성이 어떻게 됐죠? 거의 이제 대칭적이죠. 일정하고. 이거는 그냥 좌우대칭이에요. 좌우대칭. 음. 9칸을 기반으로 좌우대칭이야. 자, 근데 작가님 이상한 게 뭐 이렇게 가끔 가로도 칸. 있고 긴 것도 있고 쪼갠 것도 있는데 이거 그럼 9칸이 아니잖아요. 9칸이지 구조가. 왜냐? 이 9칸을 기반으로 도시락처럼 모듈러처럼 위에를 붙이거나 옆에 3개를 그치. 붙이거나 응. 가운데를 붙이거나 2개를 붙이거나 하는 거지 무조건 9칸 좌우대칭인 거야. 자, 좌우대칭. 제가 아까 좌우대칭은 뭐라 그랬죠? 로샤르스트 테스트라 했잖아. 데칼코마니.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아까 전에 돌아가면은 227페이지 227페이지 돌아가면 다시 보이죠, 이게. 227페이지 갔을 때 그 나이트 오울과 그 여자랑 하는 장면에서 자, 이건 좌우대칭 완벽한 좌우대칭이죠. 그리고 미디어는 십자, 현실은 X자 형태로 좌우대칭이 돼 있어. 그리고 비현실은 칼라, 현실은 칼라,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색깔, 비현실적인 TV 속의 색깔은 칼라, 현실적인 칼라. 너는 이걸 제대로 보고 있어? 칸 구성도 데칼코마니고 이 안에 있는 색감도 데칼코마니인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네요. 이게 비현실적인 일부러? 매체를, 일부러 현실 일부러 엇갈리게 좌우 대칭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챌 수 있냐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시험하는 것 시험하는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네. 로어샤르스 테스트인 거지. 자, 넘겼더니 어때요? 너무 무섭다. 당연히 좌우 대칭인 거야. 당연히 변주는 있지만 오른쪽을 보면 알 수 있지. 오른쪽이 뭐냐? 주제를 향하는 이미지. 만화는 뭐라 했어요? 이미지가 포함된 경험, 이미지로 경험시키는 만화로 했잖아. 이건 뭐예요? 인터랙티브하게 지금 경험시키는 거. 자, 넌 어떻게 보여 이게? 봐봐요. 이 가운데에 폭발하는 장면을 왼쪽에 넣을 수도 있고 위에 넣을 수도 있고 앞에 넣을 수도 있고 어디든 넣을 수 있는데 가운데 넣었잖아. 왜냐? 좌우 대칭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앞서 갔다고 한 게 뭐냐. 그 로어셰크가 코미디언 관련해서 물어보러 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챕터 6이었나? 챕터 여기 있네. 챕터 6. 챕터 5. 챕터 5에서 145페이지. 자, 다시 돌아와서 우선 간판에 비치는 수면이 어떠냐? 좌우 대칭이죠. 이 앞에서. 아,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칼라가 아까도 했던 코미디언이 그 심란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좌우 대칭이잖아. 칼라도 좌우 대칭이고 칸도 당연히 아웃칸이니까 좌우 대칭이에요. 자, 뭐야? 계속 물어보는 거야. 끊임없이. 너 이게 어떻게 보여? 동시에 뭐냐? 연출적으로도 훌륭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뭐냐? 불안한 거야. 이 불안 속에서 우리는 뭘 제대로 판단하고 있냐 이거지. 그리고 넘겼더니 실체가 등장한 순간 칼라는 다시 합쳐져. 하지만 좌우 대칭은 그대로인 거지.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너무 무섭네요. 시작이에요 이제. 자, 또 할 얘기 많은데. 자 봐봐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이 만화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어. 그 장면이 뭐냐면은 오지멘디아스가 폭력 휘두는 거. 폭력 휘두르는 장면이에요. 네. 나 이거 해왔는데 어디 갔지? 그렇죠? 그거는 진짜 안 안 할- 해올 수가 없는 158페이지. 어디 갔어? 158, 158 159페이지입니다. 지금 봐봐요. 158페이지. 그치. 자, 158페이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데칼코마니. 네, 좌우 장점이에요, 대칭이죠. 완전. 좌우 대칭. 제가 어떤 얘기인지 이제 좀 연결이 되죠. 네. 이게 뭐냐? 이거 자체가 로제스트 테스트인 거야. 지금 좌우에 봐봐요. 결과적으로는 이 테러리스트가 사실은 속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말 수 없지만 이 오지멘디아스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사실. 그거는 뭐 아닐 수도 있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 화면 속에서는 어떠냐면은 오지멘디아스라는 얼굴을 공개한 히어로가 어쨌건 총을 쓰는 폭력을 쓰는 사람을 제압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장면처럼 보여 표면은. 근데 사실은 어떻죠? 그렇지가 않잖아. 이 오지멘디아스는 사실 거의 소시오패스 같은 애잖아. 그렇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인간 역사에는 이 만화의 결과랑 연결해서 그거는 자유지 판단하는 건 모두가.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 심하게 하면 제노사이드를 사실은 서슴없이 활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판단하고. 자, 근데 이 장면에서 가운데에서 오지멘디아스가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에서 좌우 대칭. 자, 오지멘디아스의 밑에 있는 건 오지멘디아스 코스튬. 스핑크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징, 기표. 네. 근데 뭐에 비치고 있냐? 물에 비치고 있는 거야. 또 하나 오지멘디아스 그리고 남자 오른쪽 남자가 쓰고 있는 폭력의 상징인 권총의 밑에는 피 흘리고 있는 테러리스트가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일반 사람이 있어요. 일반 사람.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엔 좌우로 오지멘디아스 얼굴의 반대편에는 폭력의 상징 총이 있어. 그리고 피 흘리고 있는 서민의 일반 시민의 반대편에는 스핑크스, 오지멘디아스의 가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묻는 거지. 자, 너는 이게 오지멘디아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보여? 아니면은 기득권, 감시자들이 우리에게 휘두르는 폭력처럼 보여? 어때? 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묻는 장면. 이 만화의 주제가 뭐냐? 감시자들의 감시하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뭔지 알겠죠? 네. 이게 이 장면이 그래서 만화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인 거야. 자주 나오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단순하게 멋있거나 좌우대칭을 떠나서 앞에 있는 모든 기표와 기호들을 가장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굉장히 만화적이에요. 이게 영화에서 구현됐냐? 구현되지 않았어. 구현할 수가 없지. 왜냐면은 되게 유치해지고 이건 엄청나게 시적인 순간이에요. 수많은 보정값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독자들이. 뭔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그런 걸 읽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네 하고 넘어가면 당연히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지. 재미가 없지. 그리고 심지어 못 그렸어. 그래서 따지면 멋있지가 않고는. 심지어 들고 있는 때리는 저 아이템? 예. 또 그걸 상징하는 아이템.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바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쨌건 가장 중요한 기호가 뭐냐? 좌우대칭. 그리고 사실 이 챕터의 이름이 뭐예요? 아까 전에 이 챕터가 아까 5잖아요. 5. 좌우대칭. 그 걸어가는 칼라가 엇갈리면서 시작하는 챕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불안이 공포로 치환되는 순간 로우셰크가 등장한 순간 타이틀이 드러나. 타이틀이 뭐냐? 무시무시한 대칭. 대놓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네. 그리고 심지어 여기 V가. 그렇죠. 예. 이 부인은 뭔데요? 대칭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추는 거예요. 예, 예. 사실은 이 V라는 게 그거랑 그 어쩌면 연결될 수 있어요. V 포맨드 V랑. 예. 심지어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스터에그처럼. 그렇죠. 그리고 상징이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대칭이네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닌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진짜. 대칭으로서 저도 하나 또 들고 온 게 있는데 네네. 102페이지에 네. 이제 닥터 맨하튼이 이제 여기는 화성이죠. 네. 네. 화성에 가가지고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닥터 맨하튼이 이렇게 있는 곳과 그리고 정부 사람들이 있는 곳도 지금 보면 다 대칭으로 네. 맞아요. 칸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그쵸. 저는 이걸 약간 네. 서사적으로 어떻게 읽었냐? 아, 그치. 좌우를 그쵸. 네. 근데 이걸 서사적으로 어떻게 읽었냐면 닥터 맨하튼이라는 사람이 여기 닥터 맨하튼인가? 턴 상관없죠. 네. 그 사람이 이 작품에서는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신이지 뭐 거의.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이 초능력자. 작가가 이 작품에서 이 닥터 맨하튼을 가지고 신의 입장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얘는 뭐 시간 개념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애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상징이 어렸을 때 만들었던 시계, 네. 아버지와 시계 그 얘기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닥터 맨하튼 신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있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그거 밑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그 상황을 가지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막 이야기집산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병치를 시키죠. 예, 딱 그렇게 해서 좌우로 대칭해서 딱 보여주는 거였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더해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키워드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들 그건 알아. 뭔가 대칭돼 있고 뭔가 기호적으로 약간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거는 사실 쉽지는 않지. 예. 근데 지금 되게 말씀 잘하셨는데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장면인데 이거는 어쨌건 서사가 연결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오즈맨드에서 치는 거는 선언적이잖아. 되게 빵 하고 터뜨린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TV 장면처럼 끊임없이 그러니까 배치를 계속 이렇게. 약간 그게 힌트를 핵심인 계속 거야. 주고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자 봐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인수장관 진짜 얘기 잘한 건데 이것도 너무 만화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소름이 돋아 계속. 이게 봐봐요. 당연한 건데 독자는 절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지 않아. 당연히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 처음엔 다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 작가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심지어 이 정도 해낼 수 있으면 해도 돼.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정말. 그래 이게 봐봐요. 아까 얘기 진짜 잘하셨는데 계속 이게 대치가 돼요. 대비가 딱 완벽하게 세팅돼 있죠. 그렇죠? 그 102페이지에서 맨하탄에 걸어간 장면. 그 반대편에는 그 정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뭔가 보고 있는데 멀리서 이 사람은 얘는 갈 수는 없어. 계속 그냥 앉아가지고는 지들이 판단할 뿐인 거야. 그렇잖아. 계속 그걸 배치를 시켜요. 그리고 또 그 102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또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봐봐요. 이게 이렇게 안 하고 이 안에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만 모아놓고 오른쪽에 맨하탄이 하는 것들은 또 왼쪽에 다 모아놓고 해도 맞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로 해도 말이 된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분홍빛 화성에 있는 이 맨하탄의 칸만 왼쪽에 다 모아놓고 왜냐면 어차피 다 좌우대칭은 똑같거든 편집적으로. 그리고 이 지금 현실 기반으로 있는 얘네들은 다 오른쪽에 모아놔? 그래도 전혀 읽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엇갈리게 한 게 뭐 그러냐? 좌우대칭.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 자 어때? 그리고 여기서 닉슨이 얘기하는 장면에 반대되는 맨하탄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너는 뭐 이게 어떻게 보냐면 자 너가 생각하는 권력. 감시자들의 감시자. 너는 그리고 우리들 시민들 일반 사람들은 이걸 잘 판단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그거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아니, 이것만 얘기하면 마지막에 딱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힌트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좀만 더 적극적으로 퍼즐을 맞추면은 이 만화 너무 재밌는 거야. 마지막에 당연히 주제 항상 주제가 써 있거든요. 마지막엔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맨하탄의 챕터라는 거지. 과연 이 맨하탄이 뭘 선택한 거? 결국엔 이게 마지막에 그 이야기에도 연결되고. 그쵸. 그 신학 공부를 제가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신학 공부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제가 기독교인은 아닌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니나 이런 말 정도는 다들 알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신학 공부할 때 그거를 조금 바꿔서 공부해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으로서 그거를 보지 말고 인간이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상징으로서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거를 얘기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가 아니고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신으로까지 올라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닥터 맨하튼이 겪은 이야기가 딱 그거랑 맞아요. 그렇죠. 바로 직전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근데 그거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104페이지에 나오는 방금 뒤에 나온 그 사진이야, 사진.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쵸.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 모두 다 우러러 보면서 세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잖아. 자기가 그쵸. 마음. 그쵸. 신이죠. 맘만 네. 먹으면은 대놓고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기표죠. 그래서 맨하탄은. 그거를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나온 거고 얘가 이제 이 내용 전체에서 굉장히 무심하듯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에. 그러다 마지막에 그 오디 걔 이름 뭐지? 오지맨디였어. 그 친구의 계획에 이제 그거 말 되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건데 이 친구 이 닥터 맨하튼 상징하는 바가 그건 것 같아라는 거죠. 인간이 신이 되는 사건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맞아요. 대한 얘기도 전 좀 들었고 그러니까 신이라. 기본적으로 만화가 할 수 있는 미학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선형성, 그러니까 일본 만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 선형성을 극대화해서 그리고 서브 텍스트는 되게 그 밑에 다 숨겨놓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청몽 같은 것도 그렇고 기생수 같은 것도 그런데 처음에는 재밌게 봐. 근데 그 밑에 봤더니 그 기생수가 상징하는 거 뭐가 됐건 그 서브 텍스트도 잘 읽는 거죠. 되게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되게 좋은 만화지. 잘 읽히고. 근데 이 왓츠맨이라는 건 뭐냐면은 서브 텍스트가 없고 다 메인 텍스트로 가득 차 있어. 그 메인 텍스트가 너무 얽히고 설키고 너무 복잡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읽느냐가 이 만화를 재밌게 보냐 안 보냐를 결정짓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서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건 예술의 정점이다. 이거는 정말 만화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코미디언이 그 회상하는 장면에서 막 불안해하면서 떠는데 칸이 막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그 만약에 그걸 영화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계속 뭔가 집중이 안 돼. 선멸 껐다 켰다 해야 되고 뭐 이러면 뭐 네온 사인이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근데 만화는 뭐냐면 계속 시적 호용. 그러니까 어떤 칸과 칸이 계속 시적인 어떤 뭐랄까 허용하는 어떤 그 보정값을 매기는 순간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드니까는 당연히 피곤하긴 해도 보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만화의 정점인 거지, 그러니까 예술의 정점이자. 그 아까 색 가지고 말씀하셨던 내용 가지고 저도 하나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40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닥터 맨하튼이 이제 다 정리를 해주잖아요. 와서 이제 로우셰크도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앞에 그 지금 나이트홀이랑 이 스펙터 얘랑 인드스의 색감과 지금 이 뒤에 내용 전체 나오는데 색감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로우셰크가 가면을 벗은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만 굉장히 현실적인 컬러를 딱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우셰크가 제일 정확히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사실은 이 작가의 태도는 마지막에 보여주잖아요. 신문기자한테 그걸 보내면 로우셰크의 일지를 보내줌으로써 사실은 뭐가 더 맞냐. 결국 우리는 어떤 관성에 의해서 사회적 권력과 힘에 의한 관성에 의해서 사실은 결국 우리는 되게 파괴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되게 비극적이죠. 그래서 그 지점도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셔서 좀 더 떠오른 것도 있는데 그 전까지 이 장면이 좀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친구들이 마지막에 그 북극인가 남극 가서 막 싸우잖아. 네. 싸우는 장면을 보면은 컬러가 다 이상해요. 이상하죠. 거의 왔다리 갔다리야. 비현실적인 컬러링으로. 그러니까 음. 결국 뭐냐면 일종의 저거는 LSD 상태예요. 사실 그 시대로 치면 얘네들은 사실 뽕에 취해 있는 거야. 사실 다 미쳐 있잖아요. 감시자들이 감시자. 그 지금 이거를 계속 관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독자잖아요, 독자. 독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사실 이 환각 상태, 이 미친 사람들 사이에서 독자한테 사실 묻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뭐냐? 칸이 좌우대칭이잖아요. 자, 얘네들이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보여? 괜찮아? 그러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힌트는 주지. 로어셰크가 막 울면서 뭐라고 소리치는데 결국 죽음을 당하지만 자, 나는 힌트는 줬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기분이 어때? 자, 이렇게 비극으로 치닫았는데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사실은 어떤 독재자들이 하는 행동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어셰크는 용기 있게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데 사실은 결국 막지 못했지. 대단한 장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칼라, 정복값, 만화에서 정복값을 내가 올릴 거냐 내릴 거냐는 엄청난 권한이에요, 작가한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앨런 모어는 끊임없이 인지하고 있는 거야. 이 칸에선 칼라가 어떻게 된다, 저 칸에선 칼라가 어떻게 된다.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로어셰크를 통해서 난 뭘 전할 거냐. 끊임없이 사실은 선택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끈기 있게 모든 칸과 모든 사건들을 정립을 해 가면서 만화를 완성한 것이. 대단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되게 이거는 사실은 약간 이게 그러니까 되게 거대 담론, 이제 거대한 이제 이 주제적인 요소들을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거라고 하면 작은 것 요소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장면 같은 게 있냐면은 여기 제가 아까 정리를 좀 해놨는데 갑자기 찾으면 안 찾으시니까 그냥 재밌는 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처음 챕터에서 25페이지 아 26페이지다. 여기 26페이지에서 보면은 완전 극초반이잖아요. 여기서 오지멘디아스랑 로어셰크가 되게 친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잘 갈게 하고 뭐 이따 보자 약간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제일 큰 장면 9칸을 기반으로 해서 아래 6칸을 합쳐놓은 장면. 이렇게 큰 칸 되게 흔하지 않잖아요, 왓츠맨에서. 그쵸. 중요하다는 얘기지. 중요하다는 얘기지.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클수록 좋은 거다. 잘 보인다. 그렇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근데 봐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되게 평범해 사실. 대단한 장면이 아니야. 그냥 오지멘디스의 뒷모습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이상한 장면인 거야. 자, 근데 그거를 암시를 어떻게 하죠? 뭘로 표현하고 있죠? 이 피규어들이랑 신문? 이 신문. 피규어랑 신문을 한단 말이야. 얘는 얼굴 공개한 애니까 되게 부자라고. 자기 피규어도 있어. 근데 피규어들이 어때요? 모양이 이상. 그러니까 뭔가 거칠어지고. 일반적인 인간을 이렇게 우리도 인형 가져놀 때 그치, 이렇게 인형- 가져놀지는 않잖아. 무슨 말이냐? 인형이 그냥 세워놔요. 혹은 멋진 포즈를 하고. 근데 여기 이 세 명의 오지멘디아스는 어떠냐? 이거 사실은 오지멘디아스의 기표잖아. 자기의 그냥 찍어보자면 자기 안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인격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죠. 아니 세 가지 인격이 아니라 이 자체 그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뭐냐? 사건? 아니 디테일려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거 마치 림보처럼 인셉션처럼 뭐냐 심어놓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 독자한테 준비해라 이거야. 지금 언뜻 보면 이 사람 되게 사실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계속 어딘가 되게 기분 나빠. 이 피규어랑 신문에 써져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인지 이해하겠죠. 그리고 지금 마침 여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시계바늘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 시계바늘이 끊임없이 사실은 이 만화에 나와.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매 챕터 시작할 때마다. 그것도 그건데, 자 봐봐요. 우선은 제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컷, 이 만화에. 마지막 컷에서 스마일 배지. 414페이지의 스마일 배지에 피가 어때요? 피가 어떻게 묻어 있어요? 그건 케찹일걸요? 케찹이죠. 네, 어쨌든 이게 시계 바늘인 거죠. 시계 바늘인 거죠. 시계 바늘. 그렇죠. 자, 이게 시계 바늘이란 말이야. 이게 이 시간이 언제죠? 그 로어셰크래. 그 코미디언이 죽었을 때 죽었을 때 떨어져서 묻었을 그 동시에 뭐예요? 피 흘렸을 때 자국. 아니, 동시에 어떤 시간이죠? 12시가 되기 5분. 그렇죠.
그건 언제예요? 이 종말. 정말 그 바로 직전. 외계인으로 나와서 마치 가짜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오지멘에서 못된 그 정말 소시오패스적인 계획이 발동될 때의 네. 5분 전인 거잖아.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냐? 아직은 안 끝났다. 다시. 희망이 또 있다는 거. 그쵸 마지막에.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언제나 5분 전에 있다는 그 얘기야. 자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씩 그럼 설명해 줄게요. 뭐냐면 예를 들면은 94페이지. 94페이지에 빗방울이 어떤 방향이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죠. 시계바늘 방향. 시계방을 5분 전이란 말이야. 12시. 또 하나는 저기 어디였냐? 151페이지. 151페이지의 마지막 컷에 붓다에 묻어 포스터 있는 그게 어떤 방향이 어때요? 이것도 같아요. 같잖아. 그리고 216페이지. 216페이지에 나이트아울에 그 투명한 유리창에 묻어 있는 그 조명? 조명 아니고 그 긁은 거야. 그 먼지를. 아, 그거의 네네. 방향도 어떻죠? 같아요. 5분 전이란 말이야. 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게 끊임없이 사실은 또 되게 많아서 240페이지도 있어요. 240페이지. 이것뿐만 아니야 사실은. 더 많은데 그냥 이것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240페이지도 사실은 굳이 연기가 어디를 지나요? 그 마지막 컷에서? 원의 가운데. 그렇죠. 아니 5분 원의 전, 그 5분 전. 전을 가리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해석의 여진 많아 사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건이 폭발하기 직전 속에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정말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지구 종말 시계인가? 아, 우리는 옛날에 밀레니엄 해서 때.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직전이니까 뭐 지구 환경 보호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표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죠? 끊임없이 주는 어떤 경고. 그쵸, 경고. 어떤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판단해라. 감시자들의 감시자는 누구인가? 자꾸 기회를 주는 그치. 거네요. 데칼코마니. 너가 지금 끊임없이 이걸 보고 있냐라는 것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어? 넌 어떻게 보여? 5분 전이야. 시간이 얼마 없다. 없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세팅이 잘 된 만화라는 거지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대박이네요. 어떤 애인지 진짜 아시겠? 알면 알수록 어떤 애인지 진짜 아시겠죠? 놀라운 느낌. 그러니까는 근데 봐봐요. 제가 이거를 계속 당연히 처음부터 이걸 보면서 뭐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지? 예를 들면 그렇잖아. 왜 저기에 굳이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 연기를 이렇게 굳이 가르지? 아 이거 필요 없잖아. 혹은 뭐 어떤 포스터에서 누가 이렇게 묻어 있어. 스마일의 피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그럼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작가로서. 독자도 마찬가지야.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알게 되는지 기호적으로 이게 뭘 향해 가냐. 우리는 이걸 왜 보고 있냐. 왓치맨 감시자들의 감시자. 나는 감시를 하고 있나. 어떤 얘기인지 그들에게 권력을 나는 세금과 투표로 그들에게 권력을 줬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메타포가 끊임없는 기호로서 만화의 미학을 극대화시킨 맞아. 엄청나게 훌륭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것도 되게 만화적인 건데 273페이지를 보면은 273페이지가 되게 재밌는데 273페이지는 어떤 장면이에요?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잖아. 이제 현실과 정말 바로 과거. 직전.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냐면은 사실은 미닌맨 1대 라이트. 1대 나이트호 그리고 1대 그러니까 사실은 초창기 히어로란 말이에요. 히어로. 과거의 유산이라고. 과거의 유산. 그렇죠? 한마디로 이건 사실 베트남 참전에 대한 PTSD가 사실 반영돼 있는 만화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작용장이 됐건 뭐가 됐건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사실 여러 가지 메타포가 있는 건데 이건. 자 봐봐요. 우선은 칸 배치가 당연히 9칸이고 배색이 어때요? 배색도 아니 273페이지. 273. 그러니까 273페이지면 우선은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당연한 거죠. 색깔도 어때요? 좌우대칭이야. 그렇죠? 현재와 과거가 중첩돼 있어.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봐봐요. 자, 이제 양아치들이 족보 애들이 딱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대 쳐서 막타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뭘 들어요? 와, 트로피는 뭐죠? 어떤 명예? 명예잖아. 근 동시에 뭐죠? 뭔가 누군가를 저거 했다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과거잖아, 과거. 트로피라는 건 과거의 유산이잖아.
아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한 허영이라고 그런 거니까. 허영이라 허영. 자, 근데 그거를 봐봐요. 이 작가는 앨런 무어는 손에 쥐어준 거야. 이 조폭한테 수많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왜 트로피를 쥐어줬냐고. 자, 트로피를 쥐어서 이제 한 대 내려치는 순간 그 트로피 그림자가 뭘 만들지?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얼굴에 그림자를 만드는데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 모양이 아니지. 코스튬이잖아, 코스튬. 가면. 아 코스튬. 이 사람이 쓰는 가면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어떤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림자가 이 사람의 과거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트로피가 이 사람의 지금 예전의 모습을 한 그림자로 가면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면서 내려치면서 이 사람 죽는단 말이야. 어땠는지 알겠죠? 과거의 유산. 과연 기성세대. 그러니까 현재와 기성세대는 현재 젊은이와 기성세대를 우리 얼마나 잘 얘기를 하고 있으며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하냐.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겠죠?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만화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와. 생각을 해봐. 트로피를 네. 딱 들었는데 당연히 할 수는 있지. 근데 그걸 시적으로 허용할 거냐? 그렇지 않아. 너무 선정적이거든. 영화는. 쓱 지나가야 돼. 뭐 이러면 그 장면을 되게 길게 보여주기도 힘들어. 근데 만화는 그거를 분리해놓고 칸과 칸을 통해서 독자가 시적으로 그거를 계속 보정값을 매기고 해석하면서 이거를 괜찮아라고 하는 거라며. 추상과 사실이 공존해도 이상하지 않은 매체가 만화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엄청 아름다운 장면, 이 장면도. 굉장하죠. 와, 몰랐어요, 정말로. 그렇잖아. 굳이 이 그림자가 이 얼굴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이거 그러네. 코스튬이라 코스튬, 가면이라 가면. 그들이 쓰고 있는 가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영이라는 거죠, 허영. 그러니까 없어진 과거의 유산인 건데. 과거에 대한 사실 또 이 어떤 사람, 그런 그치. 근데 이 사람 느낌인 캐릭터는 거죠. 뭐냐면은 권력을 이렇게 놓지 않는. 나이 들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트로피를 항상 갖고 결국 옆에 얘가 있는. 여기 사실 왜 이렇게 얘한테 이런 취급, 얘네들한테 이 동네 양아치한테 왜 이런 취급을 당하면은 사실 한마디 하고 쓴소리 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그들은 과연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냐? 그렇진 않으니까. 어떤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표와 기호들 상징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첩돼 있고 쌓여 있고 메인 텍스트로서 드러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진짜. 혹은 독자들이 이걸 다 하나하나 읽고 있냐? 그렇지가 않거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당연히 처음부터 이걸 안 건 아니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읽어가면 알고 갈수록 너무너무 재밌는 거지. 예. 진짜 무거운 책이네요, 정말로. 좀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 그렇네. 네. 우리 그 질문을 또 해야죠. 여기는 이제 히어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히어로 아닌 빌런이었던 친구들도 나오고 신도 나옵니다. 아 근데 오케이. 아 빨리 얘기하겠구나. 네. 네. 뭐 또 하실 게 있어요? 있구나. 마지막 하나는 해야 돼. 딴 것도 너무 많지. 근데 하나는 해야 돼. 하나는. 뭐 어떤 거? 해적선. 그 얘기 그 하려다 만화 말았는데. 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그건 해야 돼. 그것 때문에 한번 더 봤는데. 네. 그거는 뭘까요? 검은 수송선. 네, 검은 수송선. 그 얘기는 해야 돼. 왜 그럴까?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에서는 여기에는 완전 삭제됐죠. 네. 근데 이제 그 얼티메이트 판이니까 디렉터스 판에 들어가 있지. 애니메이션 뭐 예. 거기에서 나왔다고 예. 들었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약간 어떤 네. 등장인물이나 서사 속에 있는 뭔가 음. 내면을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안 나와요. 뭔가 그렇죠. 객관적인 그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 신문에 있는 그 검은수송선 만화에 나오는 서사나 그 주인공이 느끼는 두려움과 혼돈 같은 게 뭔가 이 등장인물들 전체적으로 느끼는 듯한 그 심연의 두려움을 맞아요. 표현해주고 맞아요. 직관적으로 네, 표현해주는 네. 매체라고 맞아요, 저는 봤어요. 맞아요. 완전 그거죠. 되게 얘기 잘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자 사실 진짜 말도 안 되게 불편하게 하잖아요. 전 처음에 안 읽었어요. 거기 그 부분 안 내가 읽었거든요. 왜 이 지금 가뜩이나 안 읽히고 재미없는 이 왓츠를 보는데 이 미친 해적 나와가지고 얘가 막 시체 어쩌고저쩌고 먹고 있고 막 난리 피우는 이걸 내가 왜 봐야 되지라는 기분이 들죠. 근데 아시겠지만 근데 인나 작가 얘기했지만 이걸 함께 읽어야 비로소 이 서사가 완성되는데 이걸 왜 넣냐. 당연한 거지만은 기표와 기호들이 너무 복잡하고 얽히고 섞여 있는 걸 알아. 앨런 무어도. 그래서 애가 뭘 했냐면은 설명. 사실 이거는 뭐냐 주석이에요 일종의. 검은 수호선 일종의 주석 역할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독자 너도 그렇고 감시자들의 감시자. 너가 감시하는 거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힌트도 얻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나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캐릭터들과 심령과 무의식들 어떤지를 이걸 통해서 읽어. 내가 여기 해설서로 넣어놓을게라고 한 게 검은소년이야. 근데 이게 제대로 된 해설서 역할을 하고 있냐? 존나 안 하고 있지. 더 어렵게 더 어려워. 더 어려워. 그래서 사실 그 힌트를 읽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153페이지인 거야. 153페이지, 154페이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은 이 앨런 무어가 엄청 친절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지만 되게 많이 넣어놔. 근데 153페이지에서 딱 뭐냐면은 이 검은소년 이 주인공이 뭐 인육을 먹고 나서 딱 넘겼더니 뭐냐면은 이 나이트 오글이 그걸 먹어. 그렇잖아요. 치킨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그치. 거죠. 게다가 이건 대화도 사실 연결돼. 가족 얘기와 그 친구가 생존하는 얘기 이게 연결되는 게 있거든.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는 이걸 알아야 돼. 이 검은 수송선을 계속 얘기하고 언급하는 화자가 누구죠? 이 버니. 극 중 안에서? 대중 일반 대중. 일반 대중인데 누구죠? 뭐 버니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뭐 하는 애들이야? 아 그냥 길거리에 있는 흑인 소년이잖아. 네, 일반 소년. 그리고 같이 그 말을 대화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신문 파는 매대 아저씨. 신문 매대 아저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 고조를 시키기 위한 장치예요. 고조를 시키기 위한 장치라는 게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마지막에 터지는 데가 어디죠? 터지는 거를 길거리. 제대로 보여주는 데가 길거리인데 그 길거리가 제대로 터져서 우리는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설명하는 장면에서 누가 있어 거기에? 거기에 버니랑 그 신문 버니랑 갑판대 갑판대 아저씨가 시민들이 있죠. 있단 말이야. 일반 시민이 어떤 있죠. 애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검은 수송선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검은 그 뭐냐 버니랑 그 아저씨가 사실 죽어나가는 장면으로 끝난단 말이야. 이 장면 보면 여기가 376페이지인데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버니가 계속 얘기하는 검은 수송선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거죠? 만화에 있는. 만화에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신문에 있는. 그치? 신문에 있는 만화란 말이야. 네. 신문은 뭐야? 어떤 미디어잖아, 미디어. 매스미디어죠. 지금으로 치면 트위터나 인스타란 말이야. 그렇죠? 그들이 이걸 통해서 읽고 있잖아. 뭘 읽고 있는 거죠? 검은소는 뭐라고? 힌트잖아, 힌트. 근데 힌트인데 우리가 그걸 잘 읽고 있냐 안 읽고 있냐는 거지. 독자가. 너가 이 검은수선을 잘 해석하고 이 만화를 잘 읽으면서 너가 이거 해독. 사실 트위터도 그렇잖아. SNS도 그렇잖아. 인스타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인 무언가가 누가 막 이슈를 몰이를 할 때 조중동이 그렇고 이슈 몰이를 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걸러낼 건 걸어내면서 잘 해석해요? 그거 엄청 어렵잖아. 그렇죠. 또 하나 왜 어렵냐? 적극적으로 그걸 하기에 너무 난 먹고 살기 바쁘거든. 그렇잖아요. 어떤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검은 수송선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트위터인 거야. SNS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이게 그냥 그 아까 그 영웅들의 심리, 네. 영웅들의 상태 이런 네. 것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일반 대중들이 그거를 볼 때 그냥 네. 무심하게 보는 우리랑 네. 상관없는 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히어로들이 막 네. 이합직산하는 게 예. 시민들 눈에는 그냥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너희를 다 죽이는 그렇죠. 그런 예. 태도가. 칼이 됐다라는 맞아요. 걸 설명하는 걸로 나는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고조시키는 건 있죠. 음. 그러니까 동시에 근데 그건 뭐냐면 되게 강력한 키워드인 거야. 거기에 있는 수많은 기호들로 그러니까 독자한테 이 기본 서사는 따라가되 그 숨어 있는 검은 소원에서 너는 읽어낼 수 있냐고 계속 그 신문 속에 있는 그 말이 많아지 사실은 뭐냐면은 누가 트위터에 올린 야 뭐 이번에 누가 뭐 저기 비리를 저질렀대요. 혹은 누가 뭐뭐뭐 했대. 그거에 대해서 너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어라고 끊임없이 묻는 거야.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매체를 통해서 이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 장면 왜 나오지 싶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너네 그쵸. 몫이다라는 그렇죠. 거겠죠. 근데 이걸 너가 검은 순서 잘 해석하면서 봤다면은 너는 아마 좀 더 나을 거야. 아니면은 마치 안 읽고 무시하고 되게 귀찮겠지. 계속 귀찮게 하는 거야. 우리가 안 보듯이 미디어를. 뭔지 이해하겠죠. 결국 네. 심지어 우리가 안 보고 봤잖아. 그런 걸 똑같은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이 텍스트 서브 텍스트가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에 뭐죠? 미디어에서 끝난다고. 맞아. 그렇잖아요. 로셰크의 그 진실이 본인 집에서 끝내잖아. 과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어떤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만화가 대단한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있지만 만화 미학적으로도 이게 검은수는 얘기 꼭 한 거지. 그래서 왜냐면 그건 이것도 만화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되게 다층적으로 깊이 있는 기호들을 끊임없이 넣을 수 있는 게 꽉꽉 눌러 넣을 수 있는 게 또 만화거든. 되게 일본 만화처럼 어떤 경우는 되게 한없이 가볍게 1차원적으로 선형적인 만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정점을 찍은 만화인 거죠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만화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 한 시간 번 더 더 끊을까? 봐야겠네.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아,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저도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본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또 오늘 최준 작가님의 해석을 듣고 나니까 또 새롭게 보이네. 그러게. 집에 가서 또 봐야지. 예. 되게 뭔가 캐릭터별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예. 재밌는. 짧게 한번 얘기해 보죠. 그래도 예, 예. 해야죠. 봤을 때 네. 너무 많은 캐릭터가 나오니까 자기가 네. 가장 감정이입되고 난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나 같은 이런 행동이 나랑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인물. 임나원 작가님이 있었을까요? 저 두 분 생각하시라고 저부터 얘기하면 네네. 저는 당연히 로우셰크. 음. 왜냐면은 보는 순간 알았어. 아 중돌모는 진실을 말한다. 모든 만화에 뭐 루팡 삼세도 그렇죠. 항상 중돌모들이 항상 진실만 말해. 맞아요. 예. 그 약간의 미장센이 있죠. 그 일부러 예, 그렇게 예. 따놓는. 그래서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리고 로우셰크가 말하는 게 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20대 때 생각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 썩었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고 다른 캐릭터들도 뭐 다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이 나와서 괜찮은 생각했는데 전 로우셰크가 제일 엄청나게 그 다 매력적이죠. 이렇게 세팅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게 진짜 대단한 작가예요, 정말. 솔직히 닥터 맨하튼처럼 살고 싶기도 해. 닥터 맨하탄은 좀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번외적인 인간이 아닌 사람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 시점이 필요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병치를 시키는 거죠. 예. 5분 남았습니다. 임나원 작가님은 저도 뭐 로어셰크 좋았고 뭐 로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썩 막 감정이입 됐던 캐릭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상하니까. 네, 그냥 그렇게 정이 버니.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버니 정도? 최준 작가님. 저도 이게 사실 V4 벤데타랑 다시 이렇게 계보가 있는 거잖아요. 로어셰크랑 그렇거든. V랑 로우셰크랑 좀 비슷한 면이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훨씬 더 적극적인 아나키스트고 그 저기 V는. 근데 이제 로셰크는 이제 약간 이제 관조자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이입이 된 캐릭터 사실 있었던 것 같진 않아. 전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굳이 얘기하자면은 앨런 무어한테 이입됐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한 거지만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입하기가 쉬운 만화가 아니거든. 너무 구조가 강력한 만화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다 읽어내기만 하는 것만 해도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몇 번 읽고 나서는 느낀 거는 그냥 좀 제가 막 엄청 이입돼서 동의했다는 건 아닌데 오지멘디아스 같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앉는 자리에 따라 사람이 바뀐다고. 내가 나에게 어떤 혹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강력한 권력이 쥐어졌을 때 나한테 엄청 거대한 힘이 있을 때 나는 되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거기다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아 그러니까 그런다고 했을 아이언맨. 그러면 심지어 피지컬도 뛰어나고 그러면 총알을 막잖아 손으로. 그런 면에서 약간 이입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과연 나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과연 감시자들의 감시자. 그러니까 감시를 자다를 할 수 있나? 그런 면에서 되게 너무 좀 놀랍죠. 어쨌건 캐릭터 세팅도 그렇고 너무너무 대단한 만화. 드디어 왓치맨에 대한 최재훈 작가님의 얘기를 드디어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사석에서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겠지. 이불을?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한 얘기가 더 있는데 이렇게 짧게 할 줄 몰랐지만. 근데 약간 완전히 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제가 봤던 거랑 또 다르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앨런 무어랑 네. 데이빗 로이드의 V4 벤데타 그리고 앨런 무어와 데이빗 기븐스의 왓치맨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돼서 다음에 또 재밌는 만화를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